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인 G7의 정상들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G7 정상들은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고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하는 금융 엘리트와 가족들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과 인도가 신흥국용 전기차 충전기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일본의 전기차용 충전기 업계 단체인 차대모여비회가 일본 규격을 토대로 인도의 독자적인 충전 규격 개발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국이 개발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출력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의 절반 수준인 최대 22kW이며 구조도 간단해 공장 등 업무용 전원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충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설치 비용도 낮춰질 예정입니다. 일본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내수용 충전기를 별도의 변경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이번 공동 개발이 인도뿐 아니라 필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부가통신 시장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수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1000여 개에 달하고 관련 매출은 약 378조 원이었지만 그 가운데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약 30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 매출이 국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국내 디지털 플랫폼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를 디지털 플랫폼이 아닌 온라인 직거래로 보는 등 분류 기준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며 다른 국가나 OECD 등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각각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실태조사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GS 리테일이 퀵커머스 유마트를 재출시하고 자체 앱을 재단장하여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 리테일은 이달 중 유마트를 일부 지역에서 1차로 오픈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의 모든 점포로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유마트는 도심 물류거점을 활용해 생필품 등을 30분 내에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로 과거 중단됐지만 GS 리테일이 지난해 인수한 요기요와의 시너지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현재 GS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도시명 소형 물류센터로 활용하고 요기요의 고객 트래픽을 결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GS 리테일은 슈퍼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해 전국 지역의 85%를 30분 내 커버하는 콜드체인도 구축했습니다. 실적 반전을 위해 유마트뿐 아니라 우리 동네 GS 앱도 오는 7월 중 재출시하는데요. 이런 전략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GS 리테일이 실적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아이덴티티 인베딩 기능이 향상된 새로운 페이스 스와핑 기술 스무스 스왑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페이스 스와핑 기술은 사용자가 틱톡, 스냅챗 등 SNS에서 본인의 얼굴을 촬영한 뒤 촬영된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꾸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스무스 스왑 모델은 단순화된 아키텍처와 향상된 성능으로 상용화 가능성과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가 재생 중인 상황에도 페이스 스와핑이 가능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김일두 카카오 브레인 대표는 이번 개발에 대해 스무스 스왑 모델이 페이스 스와핑 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해 메타버스와 미래의 디지털 휴먼 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2년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채용 인원은 65명으로 부문별로는 사무행정 34명, 사무체육 20명, 전산 2명, 영업서비스 7명, 영업조리 2명입니다. 이번 채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경험 프로그램에 연계된 인턴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자여야 하며 해당 공단의 청년 인턴 경험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월 10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